안녕하세요. 매일 재테크한 남자 리치 판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 분석 시간인데요. 부동산 정책을 분석할 수만 있다면요,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커다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정책을 분석하러 가보실까요? Let's go!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곳,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투자하신 분들,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 모두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 공약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일기 신도시가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인수위에서 여러 번 말을 바꾸는 그런 행동을 보이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에 있는 입주민들이 뿔났습니다. 정말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인지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도 하기 전에 도대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인수위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공약이었는지부터 다시 볼게요. 부동산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요,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적률이 좀 높다 보니까 좀 배려가 필요하다.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보겠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줘. 그리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도 완화해줘요. 무엇보다 용적률도 상향해 주시면서 세입자 이주 대책과 그리고 재정착 대책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그야말로 일기 신도시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 세입자, 임차인, 임대인, 실거주자, 투자자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를 약속한 거예요. 그거를 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특별법이었고요. 근데 그래서 양질의 주택 10만 호를 더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자, 일기 신도시가 어디였는지부터 볼게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미 재건축 연한이 도래가 됐죠. 30년이 도래한 곳이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업성이 좋은 분당이 평균 용적률이 낮은 편인 거고, 좀 보완이 필요한 이제 삼본 중동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다 같이 어디는 뭐 슬럼화되게 내비두고 어디는 또 재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안 되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요. 1월 대선 전,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이 약세장을 펼쳐지고 있으면서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장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서울과 수도권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일기 신도시도 사실은 좀 낮은 0.07%만 상승했을 뿐이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일기 신도시가 맹렬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보여드렸던 공약에서 선언했던 부분들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좀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돼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4월 25일 날 부동산 집값이 일기 신도시 가격들이 너무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진정시켜야 될 생각으로 아마도 원일리 수석부 대변인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한 3, 4년 뒤에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막 매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톤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장에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있는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웬일인지 4월 26일에 중장기 검토 과제라는 표현에는 오해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심교훈 부동산 TF 팀장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 이행을 당초 준비하는 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그 다음날 27일 날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국회의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 뭐 위원들끼리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인수위원회에 있는 구성하고 있는 내부 위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진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4월 25일 날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뒤통수 맞았다. 대통령 당선 뒤 공약을 폐기해버렸다. 정치인들이 또 말바꾸기가 나왔다. 이제 표 얻어가지고 대통령 되더니 공약을 그냥 업어치냐, 시작도 안 하고 그냥 뒤로 미룬다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입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일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약에 담겨있던 내용은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세입자한테 유리하고 뭐 임대인한테는 불리하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모두가 해피했던 건데 모두가 해피했던 그거를 뒤로 연기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뿔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뿔이 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나 볼까요? 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요, 4월 26일 날 윤석열이 사실상 폐기한 일기 신도시 재정비 김동연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후보는요, 4월 27일 날 일기 신도시 재정비는 야당인 김동연 후보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자,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지금 6월 1일 날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지방선거로 곳곳에서 다 선거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각 당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집권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승기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기 신도시 사람들이 세입자부터 임대인 모두 투자자들 모두가 해피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거를 좀 뒤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빼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동연 후보가 잡고 내가 할게요. 제가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4월 26일 날 4월 25일에 아까 발표 났던 거죠. 중장기 가자로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4월 26일 날 이렇게 얘기한 거고 4월 27일 날 김은혜 후보가 반박을 하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아니다. 바로 추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얻을 수 있는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행보 때문에 이런 말바꾸기와 관련된 해프닝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경기지사 가상 양자 대결을 통해 가지고 경기지사는 과연 누가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곳에서 여론조사 기관인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확인해 봤을 때 24일에서 26일 동안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김동연 후보가 큰 표차로 오차범위 너로 이기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 26일 날 또 한 방을 날렸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끝날까요? 아시아경제에서 리얼미테라는 곳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근소하게나마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디가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김동연을 선택한 사람들은 경제 관료 출신이라서, 뭐 김은혜 선택한 사람은 공약 추진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지사가 가장 박빙이고 가장 이슈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자체가 인구수가 엄청난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서울보다 어차피 국민은 평등하기 때문에 1인 한 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 누가 이끌고 있느냐가 차후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2020년 대선 결과 때 어땠는지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2020년 대선 결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전체 득표율로 봤을 때는 초접전이었어요. 1%도 차이가 나지 않는 접전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박빙이 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꽤 큰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을 에게서 승리했습니다. 예, 과반을 넘었죠. 그리고 재미난 거는 제가 좀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20대 대선 결과에서 1기 신도시를 진행하는 곳과 관련된 지역들, 부천, 일산 동구 서구, 분당, 군포시, 안양시 동안구, 평촌이 있는 곳이죠. 여긴 삼본이 있는 곳이고요. 여긴 중동이고요.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모든 지역에서 다 이겼습니다. 분당구만 빼고요. 분당구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에 관련된 투표율에 있어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닌 지금은 이제 경기도지사를 뽑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거나 어느 한 곳도 안심하기 이르고 어느 한 곳도 치열하지 않은 곳이 없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인수위원회에서 대놓고 지금 김은혜 경기지사의 선거 지원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말실수였던 거죠. 처음에 나왔던 건 말실수였던 거예요. 그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선 그게 언급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6월 1일 경기지사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때 소신 발언을 하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곧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요. 자, 경기를 잡아야지만 경기도지사가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윤 정부의 첫 국정 운영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도 이른 아침부터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자와 함께 부천역 출근길에서 인사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인수위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김과 발 맞추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이제는 아예 바로 추진할 겁니다 라고 해서 더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수위에서 갑자기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온 거는 분당 2024년부터 이주를 할 거예요. 바로 이주한대요. 네. 윤 취임 즉시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그냥 논스톱으로 바로바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또 바꾼 겁니다. 이게 뭐냐면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도시계획을 1년 안에 마련한대요. 특별법을 통과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 자체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그 큰 도시들, 그 많은 도시들을 1년 안에 마련한 다음에 갑자기 이주하고 철거하고 준공기간 동안에 24년, 25년도에 입주 예정인 3기 신도시를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겠다는 스케줄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땐 사실 3기 신도시가 24년, 25년도에 입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스케줄까지 마련했습니다. 뭐 스케줄은 스케줄이니까요. 스케줄이 지연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강력하게 우리는 무조건 갈 거고요. 바로 갈 거고요. 2주도 곧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집권을 한다면요. 라는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지사 자리가 왜 이렇게 큰 관심과 접점을 벌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정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봤을 때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지속적으로 등락폭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정평가가 50%대에서 50%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거의 임기 끝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높아졌고 긍정평가 자체도 다시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말기 레임덕이니 뭐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구하고라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확고하다라는 의미고요. 반면에 윤석열 지지율도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늘 갤럽에서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긍정이 43%고 부정이 44%입니다. 즉 원래는 부정이 더 많았는데 긍정이 조금이라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조금 열린 소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오히려 약간 제왕적인 다른 참모진들도 말리는 것들을 혼자 하려고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 이유가 용산 집무실 이전과 인사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이것도 긍정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받쳐서 이제 지방선거에 6월 1일 날 진행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도 당장 각 지역마다 호재성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들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내세울 거예요. 그러다가 대선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진행 과정에서 진통을 겪게 되면 지연이 되거나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되거나 그런 형태로 좀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노후 신도시 관련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의안정보 시스템에 가셔서 노후 신도시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미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 그리고 김병욱 의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거의 대통령 인수위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 이렇게 진행하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반대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지역사회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피한 안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왜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해당 지역에 지자체부터 해가지고 경기도지사부터 해가지고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더 혜택을 주는 공약들을 많이 담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기 신도시 관련된 공약들은 특별법이 잘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서로가 핀트가 어긋나게 됐을 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똑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 보시면 4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박찬대 의원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시 한번 발의를 했어요. 이미 하고 있었는데 왜 또 발의를 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아주 지극히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자,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발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거에는요. 노후 신도시 1기 신도시 좋아요. 1기 신도시 당연히 돼야 되는데
저 박찬대 의원은요, 여기다가 플러스로 같은 시기에 이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공급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지방 거점 신도시 그리고 택지지구인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까지도 이 특별법으로 보호받고 모두가 해피해질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지하고 있는 이 구청장들 다들 어떤 분들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청장을 잡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4월 달에 이거 왜 급히 발의했을까요? 6월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나 구청장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하게 혜택을 우리가 힘내서 하겠습니다. 왜? 이 지역을 우리가 이미 잡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정책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정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빅 이벤트 시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요, 결국 가긴 갈 거예요.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그거에 대한 기대값 때문에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들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만 믿고 그냥 분석도 없이 선투자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이 원일이 인수위 수석 대변인이 지난 25일 이 시발점을 만들었던 그 브리핑 내용,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던 게 과연 진짜 검토도 안 한 사안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0% 맞아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 맞는데 그게 하필 왜 이 시기에 그걸 얘기를 하느냐. 이걸 이 시기에 얘기하면은 일기 신도시 표심이 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것 같은데 왜 그 비밀을 얘기한 거야? 이런 느낌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책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냥 좋고 해피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왜 그런 생각을 리치판다야 너는 갖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왼쪽에 보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자, 일기 신도시만 재건축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서울에는 일기 신도시는 이제 91년, 92년도, 이제 30년 연한이 도래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음마아파트 7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요. 18년 전인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지만 아직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가 지정이 됐었죠. 여기 단지들 다 뭐죠? 다 80년대 막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70년대, 80년대 지어진 노후화가 심각한 단지들입니다. 근데 비싸고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단지들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 갭 투자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즉,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규제를 먼저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규제를 걸어놨으니까 가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보이다 보니까 우리 맨날 듣는 소식이 뭐예요? 압구정동 신고가 갱신, 80억 거래 뭐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이제 1년 연장했으면 여기 있는 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재산권 형세에 침해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때처럼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지금 주민들이 목동이나 압구정동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일기 신도시만 사람들이고 우린 사람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막 연안 도래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신도시급이면 진짜 엄청난 규모인데 그거 규모를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24년도에 이주를 해서 뭐 입주를 하고 막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아파트나 뭐 이런 데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결국에는 지금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안 내줘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단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가만히 냅두고 우리는 지원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허가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이러고 있었는데 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일기 신도시는 온갖 특혜를 다 주면서까지 먼저 진행을 시키려고 하냐 또 다른 불만이 야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일 선거 이후가 진행된다 봤을 때는 특별법도 특별법이지만 서울 쪽에 있는 재건축 예정지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사실 맞지 않을까? 그렇게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법이 발의가 돼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제가 봐야 진짜 입주까지 가려면 일기 신도시는 가장 빠른 분당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10년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다거나 새로운 공약이 나온다거나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인트를 먼저 깨닫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투자 기회를 선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포인트는 뭐였냐면 일기 신도시는 아직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똑같은 자본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서울 쪽의 재건축 신도시급보다는 소규모겠죠. 네, 조금은 개발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서울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처럼 너무 핫하고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곳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외면받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는 지역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오늘 재밌었다면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제가 열심히 성장해 나갈 거예요. 어제 처음 개설했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가 100명을 넘었네요. 정말 감사하고요. 저 리치판다 매일매일 한 편 이상 동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